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R의 값을 구하려면 어떤 식을 만들어서 R 값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로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이 회로의 뜻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있다면 이 저항 양단에는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저항 양단에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요. 그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압 강화를 V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관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 전류는 이 전류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여기에 전압 강화가 하나 생겨요. 항상 전압 강화는 저항과 전류의 곱이에요.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그 양단에는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전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R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R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요것은 V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I라는 것은 R분의 V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R분의 V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I는 왜 R분의 V일까요? 여기서 구한 거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렇게 된 등호가 있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I 값을 구해내려면 이것을 R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R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요 R과 요 R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I가 R분의 V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R과 여기 R분의 V가 대입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R이 하나 남네요. 여기는 V가 있네요. 요 V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거 잘 보세요. 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된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는 R에 R분의 V에 플러스 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R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V를 빼주면 돼요. 여기는 더하기 되어 있으니까 여기 빼기 V를 하면 되고요. 여기 빼기 V를 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빼기 V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R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항을 조금 더 배워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를 구하려면 요것과
요 전체를 바꿔주면 돼요. 이것과 이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바꿔주면 R이 돼요. 근데 그거 바꿔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R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R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된 것에 R이 곱해졌겠죠? 자, 좌변과 우변에 R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E-V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E-V를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없어지죠. 그러면서 R만 남게 되고 여기도 이것과 이것은 없어지고 E-V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R이라는 것은 E-V분의 여기 남아있는 거 보니까 V가 남고요. V가 남아있죠? R이 남았죠? 이렇게 하면 2번과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CBT라고 하는 그 기반에서 시험을 봅니다. CBT. CBT라는 것은 뭐죠? 컴퓨터로 화면을 보고 가나다라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연습장에다 이렇게 풀고 있으면 한 문제 풀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빠르게 답을 찾아내야 돼요. 빠르게. 1분 30초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공부가 된다면 1분 정도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푸는 건 베스트입니다. 지금 이건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기본이 되는데 자,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여기에서 딱 보면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숫자가 없잖아요. 숫자가 없는 문제는요.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숫자가 주어지지 않는 공식 문제는 바뀌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2번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나다라는 바뀔 수가 있어요. 위치가. 보기의 위치는 바뀔 수 있어도 문제와 보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답을 찾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저항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 저항이라는 이 값은 전류분의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하죠. R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모는 전류가 돼야 되고요. 분자는 전압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요. 여기에 전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I가 될 거고 V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I는 어떻게 구할까요?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 그래요. 저항이 이렇게 생긴 게 저항이라고 했죠. 이런 저항 한 개와 이런 저항 한 개가 있다. 그래서 그 저항 두 개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렬,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직렬 연결할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단위가 오음이고 오음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 합한 저항값, 이걸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합성 저항을 R0라고 하면 직렬이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서 2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합성 저항은 두 개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처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저항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저항과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더해 주는 겁니다. R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하는 것은 V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될 겁니다. R 더하기 R이 될 것이고, 여기에 뭐가 돼요?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류를 구해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분자에는 V가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뭔지 모르지만 2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건 답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거라는 거죠.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빨리 찾는 연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봐요. 일정 전압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렸습니다. 전류값을 20% 증가시키려면 저항값은 몇 배로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저항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R이라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항은 전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반비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일정하면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다. 여기 있는 전류가 커지면 여기 있는 저항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합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가 일정하면 저항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모에 있을 때는 반비례, 분자에 있을 때는 비례라고 이야기하죠. 반비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은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반비례라는 개념을 알면 지금 전류를 증가시키면 저항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전류가 커지면 증가라고 그랬어요. 20%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전류를 흘릴 때 이 전류값이 20%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100%는 그대로 있고 20%가 증가돼서 12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120%는 1.2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배로 전류가 커졌어요. 1배보다 20% 증가해서 1.2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항은 감소해야 됩니다. 1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0.8배냐 0.83배냐 0.8배가 된다는 얘기는 20%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20% 증가하면 저항은 20%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1.2배가 되면 여기가 몇 배가 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죠. 전류를 한번 1.2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대로 전류를 1.2를 넣으세요. 전압은 일정하죠. 그래서 1.2배로 전류가 됐으니까 저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0.8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비례반비례 관계에서 20% 증가하면 20% 감소한다는 비례반비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이걸 우리는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수학적인 언어로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지 않고도, 계산하지도 않고도 이 문제를 쭉 보면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나 또는 이런 3번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때 보면 형태를 보거나 원리를 봅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보이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비례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비례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R-는 반비례한다. 전류에 반비례한다. I에 I-다. 따라서 여기에 R을 곱해준 값이 되니까 이게 반비례식입니다. 이런 반비례식을 집어넣고 1에서 2분의 1로 올라갔으니까 분의 1, 그 다음에 처음 값 이렇게 한 것이 나중 값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 눌러보니까 0.83배의 R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된다. 이것을 찾는 것은 학생입니다.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빨리빨리 안 된다면 우리는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기본만 가지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에요. 이거요, 복잡한 것일수록 더 잘 됩니다. 자기약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한 줄로 쭉 연결했다. 이걸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한 줄로 연결한 게 아니죠. 나란히 해가지고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연결한 것을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억하세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직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걸 우리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합성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회로하고 이렇게 된 회로가 똑같은 회로다. 이걸 우리는 같은 값을 갖는 회로라고 해서 등가 회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등가 회로를 생각했을 때 전압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습니다. 전압이 똑같고 전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을 여기 있는 저항과 어떻게 되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저항의 전체적인 어떤 값은 여기 있는 저항의 값과 똑같겠죠. 여기는 저항이 몇 개? 한 개. 여기는 저항이 어떻게 돼 있어? 여러 개? 직렬 연결돼 있어. 그 값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되죠. 다르면 오음의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합성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이 동일할 때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걸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해주는 게 합성이 아니에요.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이다. 등가 저항을 구하는데 어떤 값하고 똑같아지느냐라고 하면 요것들을 다 더해주는 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직렬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병렬합성도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류와 여기 있는 전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의 값은 여기에 있는 저항의 값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값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저항값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저항값을 역수로 더해주는 겁니다. 역수로. 역수로 더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역수로 더해주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은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데 원래 단위는 오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역수로 더해주니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단위가 역수니까 얘를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뒤집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뒤집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뒤집어서 더한 거하고 똑같은데 단위가 거꾸로 됐으니까 단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런 값하고 똑같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성의 의미입니다. 합성은 등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에 대한 등가 저항이에요.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똑같은 값을 갖는 저항,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합성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